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내놨나 봐요. 특히나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도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기본적으로 김동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기획부 장관이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어저께 의미 있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것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제6차 관계장관 회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어제 코멘트는 저겁니다. 북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단단하다. 이렇게 정부가 선언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과연 한국 정부가 그 사드 보복에 있어서 자유로웠나 그리고 경제가 좋아졌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돼서도 최근 들어서 올 6월달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대, 지금은 14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7월달 이후에 정확하게는 올 2월달 이후에 사드 관련돼서 종목들이 거의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북한 관련돼서 그리고 사드 관련돼서 정확하게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북한발 리스크를 생각했는데요. 북한발 리스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발 리스크가 이후에 결국 사드 이런 부분과 맞물려가지고 북한발 리스크는 사드 경제 보복과 같이 맞물려서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가 좀 도우실 것 같고요. 또한 정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북한발 리스크 관련돼서 그리고 사드 관련돼서 지원책을 결국 주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중소기업진흥기금에 그동안 긴급 경영 안전자금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500억을 더 주겠다는데 과연 500억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드 관련돼서 이게 결국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들이 어저께 정부 발표는 예상보다 시장의 의미는 상당히 적어졌다 이렇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몇몇 정보들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통상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관련돼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 관련돼서 정부가 그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어제도 매도했고요. 어제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긴 롱텀으로 보면 2016년 넘어서 2017년 지난 3월 달에 외국인들이 당일날 상당히 수 매도했습니다. 이 매도한 날이 어디였죠? 결국 우리가 사드 2기가 추가로 들어온 날, 그 당시에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 경제 관련돼서 아모레퍼시픽 소위 중국 관련 정보들 매도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매도를 했고요. 눈에 띈 것들 3월달 이후에 이 아래 보시는 이 청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날도 많지만 매도한 날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다는 걸 보시고요. 어저께 정부의 어떤 긴급 지원책에 이후에 오히려 매도가 더 컸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했지만 외국계는 매도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현대차 부분인데요. 현대차는 정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외국 매수했지만 그리고 어저께 상승했지만 오늘은 예상보다 시가보다는 하락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2016년도 어떻게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이후에 현대차가 상당히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현대차가 현재 중국의 충칭을 비롯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상반기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현대차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시장에 대한 판단은 또 걸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 정치를 잠깐 좀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을 좀 보시면서 2017년도 좀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는 10월 9일까지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3분의 1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의 어떤 지수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9월달 이후에 즉 90달러 밴드에서 최근 들어서는 약 92 정도까지 소폭 올라왔는데 2017년도 3월달 이후에는 달러가 예상보다 강세를 좀 보이겠고요. 자, 이와 맞물려가지고 한국 돈이 예상보다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즉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한국 돈이 지난 9월달에는 결국 달러당 1,120원에서 최근 들어서는 1,140원, 즉 단기간에 20원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돈의 가치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수출 입장에서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참가에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이것인데요. 9월 달에는 1,120원에서 1,140원, 즉 한 달 내 약 20원의 한국 돈의 가치가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그 달러 대비로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엔화입니다. 엔화는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고요. 달러당 어떻게 보면 1,700엔부터 최근 들어서는 1,120엔까지 갔기 때문에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보다 엔화 가치가 더 떨어졌다는 것은 한국과
어떻게 보면 일본이 서로 수출 경쟁 가운데서 예상보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225 지수인데요. 자, 엔화가 예상보다 달러 대비로 약세 모습 보임에 따라서 일본 엔의 지수가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걸 보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돈의 가치가 달러 대비로 더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경쟁 수출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보다 더 연류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제는 미국보다도 일본에 의해서 수출 경쟁력은 더 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짧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